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입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이란 1년을 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차입금이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입니다. 일반 차입금이란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의 차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 때문에 돈을 빌리면 특정 차입금이고, 그냥 일반적인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렸지만 그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이 되면 일반 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은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개발되고 있는 기간에는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지출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의 조달은 원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산의 원가는 자산의 취득 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또한 포함시켜야 되고, 자산의 의도된 용도로 사용, 판매 또는 가능하게 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필수적인 원가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에서 개발된 자산과 제3자에게서 취득한 자산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지 않으면요. 제3자에게서 매입한 완성 자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매입할 때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금융원가를 포함해서 마진을 매겼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에는 동일하게 간주해야만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시, 중단, 종료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개시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인가, 차입원가를 발생시키는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차입원가 자본화 중단은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합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고 임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의 종료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완성한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에 있는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즉 건물이 만약에 두 동이 있으면 한 동만 완료하면 한 동을 자본화 종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입금의 구분과 차입원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입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입니다.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원가를 구할 때는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 금액에서 특정 차입금의 일시적인 운영 수익, 투자 수익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그 부분을 차입원가로 산정합니다. 일반 차입금은 연평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구한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서 그 차입원가를 구합니다. 자본화 이자율은 가중평균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 특정 차입금은 제외하고 이 자금에 대해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해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데 자본화된 차입원가가 차입원가보다 초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입원가 자본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격 자산을 선정하고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해서 차입금을 분석한 다음에 차입금 분석은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을 나뉘고 특정 차입금의 투자 수익을 또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평균 지출액을 각각의 차입금에 또는 투자 수익에 배분합니다. 그리고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산정합니다.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 경우는 투자 수익을 미고려한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를 구하고 특정 차입금의 투자 수익을 빼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적격 자산 연평균 지출액 곱하기 일반 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곱하여 구해줍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뭐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이 당해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다음과 같고 공사기간은 3년 소요되는 건물을 공사하는데 3년이 소요되는 지출액 적격 대상 자산인 것입니다. 2001년 2월 1일에 지출이 60이고 2001년 9월 30일에 50만원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에 30만원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입금은 A, B, C 은행으로부터 각각 2001년 2월 1일날 빌리고 2001년 7월 1일 그리고 2000년 9월 1일 이렇게 빌린 상황입니다. 차입금은 각각 72만원, 60만원, 30만원, 이자율은 10%, 12%, 15%, 차입기간은 2년, 3년, 1년 이런 상황이고요. 차입금 모두 일시 상한 조건이고 이자는 연말 또는 만기의 1회고 회사 결산일은 연말입니다. 그리고 A은행 차입금은 특정 차입금이고 그리고 그중 12만원은 3개월간 9%의 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BC 차입금은 일반 차입금이고 B 차입금은 전액 2개월간 이자율 13%로 일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아까 앞서 봤던 순서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건물을 짓는 공사고 1년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격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2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1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12분의 11이 되는 거고 기간은 9월 30일이면 10, 11, 12, 3개월이니까 12분의 3 그리고 지출액 마지막 10월 31일에 지출한 거는 실질적으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연평균 지출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60만원에 60만원 곱하기 12분의 11 그럼 55만원 50만원에 12분의 3 하면 12만 5천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더하면 연평균 지출액은 67만 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입금을 분석할 건데요. A는 특정 차입금이고 그 금액은 72만원을 빌렸고 그리고 2월에 빌린 거기 때문에 2월 여기 앞에 보시면 2월 1일날 빌렸잖아요. 2월 1일날 빌렸기 때문에 똑같이 1개월을 뺀 12분의 11이고 당해년도에 그리고 일시 투자액은 12만원이고 3개월 동안 운영했다고 하니까 12분의 3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중평균을 금액 차입금이나 투자금액의 기간을 곱해서
가중평균을 구하고요. 즉 각각 해당 이자율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차입원가 대상인 가중평균 곱하기 이자율을 해서 차입원가 대상인 66,000원 그리고 22,700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죠. 그러면 특정 차입금의 소개는 특정 차입금 소개의 차입원가는 63,300원이 되고 일반 차입금 BC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왜 13.2%가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가중평균의 경우는 연평균 지출액이 1번에서 보듯이 67만 5천원이니까 특정 차입금 먼저 채우고 남는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4만 5천원이 되겠죠. 이 4만 5천원에 13.2%를 곱하면 5,94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3,300원과 5,940원을 합산해주면 69,24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3.2%만 구해보면 될 텐데요. 13.2%는 일반 차입금 두 개에다가 각각의 기간 6월부터 B는 했으니까 12분의 6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9월 1일날 끝났으니까 12분의 8, 즉 8개월 동안만 있었으니까 C는 12분의 8이 대상기간이 되고 이걸 연평균 차입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30만원과 20만원이 됩니다. 이 차입액 곱하기 이자율을 곱해주면 각각의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차입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입 원가 36,000원과 3만원 곱하면 66,000원이 되죠. 그러면 차입액분의 차입 원가, 즉 원금분의 이자를 해주면 13.2%가 가중평균 이자율로 계산되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는 자본화한 해당 금액 5,940원과 총 차입 원가 66,000원 중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초과하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다행히 5,940원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계산한 된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봤는데 일반 차입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투자 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일반 차입금이 2개월간 투자 수익률이 있잖아요. 있어도 특정 차입금과 달리 별도로 차입원가를 계산할 때 차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계 처리는 앞서 계산한 5,900원 더하기 63,300원 해서 69,240원이 나왔으니까 해당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 여기 건물이면 건물로 해서 계상해주고 해당 이자 비용은 차감해서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효과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실제로 자산으로 대체된 것다던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